전체 집합이 24의 양의 약수, A는 4의 양의 약수, B는 12의 양의 약수다. 그래요. X는 1, 2, 4를 원수로 갖겠죠. 이거는 그냥 써놓고 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으면 몇 개 안 되잖아요. 1, 2, 3, 4, 6, 8, 12, 24. 그죠? A는 1, 2, 4. B는 1, 2, 3, 4, 6, 12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X는 1, 2, 4를 원소로 모두 가져야 됩니다. 맞죠? 요거 해석하는 게 이제 좀 그랬을까요? 뭐라고 보시면 돼요? 3, 6, 12는 모두를 갖는 것은 안 된다. 일부는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주 쉬워지죠. 그러면 1, 2, 4는 선택권이 없어요. 3, 6, 12는 선택권이 있는데 모두 다 선택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2의 5제곱에서 2의 제곱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의 제곱은 뭐예요? 3, 6, 11을 모두 다 원소로 갖는 경우죠. 그러면 8과 24밖에 선택권이 없으니까. 주인 이해됐나? 그래서 답은 28입니다. 별거 아니고요. 넘어가 되겠죠? 네. 갑자기? 잘못 봤어요. 알았어요. 네. 넘어갈게요. 네. n이 자연수이고 a는 1, 2, 4, 7, 8, b는 n분의 x가 기하분수가 되게 하는 한 자리 자연수 x를 쓰시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핵심이죠. 집합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x에 1, 2, 4, 7, 8이 다 있어야 돼. 그런 거 아니겠니? 그치? 예. 근데 x에 1, 2, 4, 7, 8을 다 올려도 여전히 기하분수인 상태를 만족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건 어차피 무시해야 되죠. n에 누가 오든 간 기하분수니까. 단위분수라서. 그죠? 그러면 n은 2, 4, 7, 8과 서로 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n의 최소값 a와 b가 같아진 n의 최소값. 그러니까 n은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고정된 값이에요. n에다가 무슨 값을 딱 넣으면 집합 p가 1, 2, 4, 7, 8이 돼야 한다 얘기죠. 약분도 되면 안 돼요. 거기에 적합한 n의 최소가 누구냐 그냥 생각해야 되라는 얘기예요. 생각이 됩니까? 생각이 되냐고. 한 자리 자연수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 4, 7, 8 하고 서로 서니까 9부터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 9분의 1은 될 것 같고 9분의 2도 될 것 같은데 9분의 3이 기하분수가 아니니까 상관없고 9분의 4 또 될 것 같죠? 9분의 5가 기하분수인데 5가 안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n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이 설명을 제가 왜 망설이고 있냐면 그냥 15 아닌가? 이렇게 풀어서 제가 지금 뭘 설명해야 되지? n이 15일 때 처음으로
A하고 B가 같아집니다. 맞춤학생 다 이렇게 풀지 않았나요? 15이면 될 것 같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x의 한 자리 자연수를 넣을 거니까 여기에 1부터 9까지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1, 2, 4, 7, 8은 남고 3하고 5 맞잖아. 9 이런 애들 탈락했잖아. 그 탈락의 근거는 기하분수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 아니야. 기하분수라면 걔들이 남기 때문에 A와 B가 같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3하고 5하고 9 이런 애들하고 서로가 아닌 숫자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냥 n이 작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해보면 n은 그냥 15죠. 그냥 생각할 수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m이 자연수일 때 am은 m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갖습니다. PQR이 서로 다른 자연수이고 AP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2개라는 거잖아. 양의 약수의 개수가 2개라고. 양의 약수의 개수가 2개면 소수야. 네. 그러니까 P와 Q는 소수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이면 뭐죠? 소수의 제곱수입니다. 네, 이 정도 상식이니까 이제 상식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탑재하시고 아시겠죠? 소수의 제곱수. 왜냐면 소수를 제곱해야만 지수에 1 더해서 3개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냥 두 소수의 곱만 돼도 지수가 1, 1이니까 1씩 더해서 하면 4개 나온단 말이에요. 소인수분 했을 때 소수가 딱 2개밖에 없고 지수가 1씩밖에 안 돼도 약수가 4개 나온다고. 그러니까 3개 나온다는 건 졸라 특이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R은 소수의 제곱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런데 PQR이니까 이 세 개를 곱해서 만든 숫자잖아요. 맞아요? 예, 곱해서 만든 숫자인데 이거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세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소인수가 어떻게 관계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니까 이게 소수고 이것도 소수의 제곱수라니까 뭐야? R이 P의 제곱이나 Q의 제곱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당연히 약수의 개수는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상황을 나눠야 되죠. 첫 번째, R이 P의 제곱이거나 또는 R이 Q의 제곱인 경우 둘 다를 만족할 수는 없죠. P와 Q는 서로 다른, PQR은 전부 다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 PQR은 뭐가 되죠? P의 세제곱 Q이거나 또는 PQ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N, A, P, Q, R은 몇 개죠? 8개네요. 그죠? 두 번째, R이 P의 제곱도 아니고 R이 Q의 제곱도 아닌 서로 다 어떤 새로운 소수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PQR이 그냥 PQR인 거 아니에요. 뭐 다르게 할 얘기가 없죠. 그죠? 예. 그러면 NAPQR은 실제로 R이라고 쓰긴 했지만 얘가 어떤 소수의 제곱수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또 8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전 그러면 뭐 R을 K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시던가 알겠죠? 예. 그래서 12개입니다. 그래서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8개하고 12개가 둘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이게 아마 PQR이라서 더 세기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힘들면 그냥 P2, Q3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P가 2제곱일 때, 3제곱일 때, 5제곱일 때 이렇게 하셔도 답은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있어 보이게 안 풀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답은 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뭐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풀이가 멋질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뭐 대충 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논리적이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뭔가 예쁘게 막 풀이를 쓰려고 애를 쓸 것까지는 없다. 물론 필요하면 쓸 수 있어야겠지만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 필요하잖아요. 예. 자, fx와 gx에 대하여 abc를 다음과 같이 줬고요. 지금 뭐예요? 방정식의 실근을 원소로 갖는 거네. 맞죠? 맞잖아. 네. 선생님 허그는 안 됩니까? 허그는 안 되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미 얘가 함수라고 언급을 했잖아. 우리 함수를 어디서만 다루죠? 실평면. 가로치기 실수, 설치기 허수. 인 실수인 평면에서 다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를 다루는 평면에서 x는 다 실수인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NA는 4, 실근 4개고 NB는 3개다. 근데 C를 보시면 C는 저대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 방정식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저 조건을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3fx gx fx 플러스 gx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아니 C의 최소값 언제가 C의 최소의 상황일까? 그러면 B가 A에 포함되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여기에서의 실근은 4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B가 A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fx 더하기 gx니까 얘가 실근이 없으면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NC의 최소값은 얼마냐면 4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어려울 거 없었습니다. 다음 10번. A는 쉬우니까 이 상태로 두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0과 2 사이의 실수의 집합인 거고요. B는 지금 뭐냐면 이 이차함수가 0보다 큰 영역을, 그러니까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죠. 이제 저게 어떻게 그려질지에 따라서 모르지만, 근데 조건은 A가 B에 포함된대요. 그죠? A가 B에 포함된다니까 이제 이런 생각 하게 되지. 봐봐. 얘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대충식도 모르니까 0과 2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고 0과 2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고 심지어 얘가 이래도 되는 거고 왜냐면 0, 2가 아무 데나 있어도 되는 거니까 아니 너무 귀찮아. 아니, 귀찮으니까 그냥 반대를 구해서 컴플리먼트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A가 이럴 때를 구해서 답을 거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A가 P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A가 P에 포함되지 않죠? 0과 2 사이에 어떤 실수라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있으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F0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F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0, 2 이렇게 걸치면 문제의 조건이 부합하지 않잖아요. 0, 2 이렇게 걸쳐도 문제의 조건이 부합하지 않죠. 그리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썼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로 뜨는 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구나. 그럼 첫 번째 F0은 2a 더하기 3이니까 첫 번째에서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죠? F2는 얼마죠? 7-2a. 그죠? 그럼 a는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다라고 적으면 답이 되겠죠.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네,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명제 보시면 막 집합만 그런 게 아니라 명제도 보면 집합도 6가지 알려주고 명제도 막 이 대고 뭐 이런 거 다 알려주고 막 다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유리한 측면으로 바꿔 해석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출제자의 언어는 졸라 불편한 걸 써요. 실제로 쓰지도 않을 거, 본인은 쓰지도 않을 거예요. 문제 만들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막 따라가서 답을 찾고 있으면 되게 좀 미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것들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잘 가공해서 답을 내라. 이렇게 그러라고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n이 자연수일 때 집합 a,n, bn을 an은 n 이하의 소수, bn은 n의 양의 약수다.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라. 기억 같은 건 졸라 쉬운 거니까. 3 이하의 소수니까 2, 3 아니에요? 그죠? B5는 1호겠죠?
서로 소네요. 그 다음에 n이 k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는 지금 두 개를 섞은 게 아니고 a, n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맞아야죠. 선생님 같을 수도 있잖아요. 부분집합은 같은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진 부분집합이라는 명칭을 따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합의 상등을 정의하기 위해서 부분집합에 포함 관계는 두 집합이 서로 같은 것도 포함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니은 당연히 참이고요. BM이 BN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M의 양의 약수가 N의 양의 약수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N은 M의 배수이다. 참이잖아요. 이거 뭐 어려울 포인트가 없는데? 질문이 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지금 제가 푼 게 기억밖에 없거든요. 질문자가 어느 포인트가 어려웠는지 좀 알기 어려운데, 이거를 만약에 이 생각하기 힘들었다면 M의 약수는 N의 약수이다. 이건 뭐냐면 이 집합의 포함관계를 글로 쓴 거예요. 아, M의 약수이면 N의 약수가 되는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이게 뭐 똑같은 말이에요. N은 M의 배수일 때 똑같은 말이죠. 예. 다이렉트로 안 가면 이렇게 한번 거쳐가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고 자연수 K에 대해서 AK는 K와 서로 소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그러면 A2는 E와 서로 소인 자연수잖아요. 홀수를 얘기하는 거죠. A4도 E와 서로 소인 자연수니까 홀수를 얘기하는 거죠. 네, 같은 집합이네요. 니은은 좀 써보죠. 사실 기억이 니은의 힌트예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써도 된다고 기억이 사실 알려준 거죠. 맞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3과 서로 소가 아닌 수라는 말은 3의 배수란 말이지, 2와 서로 소가 아닌 수란 말은 2의 배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6의 배수란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6과 서로 소가 아닌 수란 얘기잖아. 근데 6의 배수의 집합하고 6과 서로 소가 아닌 수의 집합은 같지 않습니다. 지금 3과 서로 소가 아닌 수가 3의 배수가 되는 이유는 3이 소수이기 때문이에요. 6과 서로 소가 아닌 수라고 해서 6의 배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의 뜻은 뭐냐면 6의 배수가 아니라 6과 서로 소가 아닌 수이고요. 당연히 얘는 6의 배수하고 같지 않는 말입니다. 말장난을 겁나게 찾았네. 네, 틀렸죠? 아시겠죠? MN의 최소 배수가 L일 때 M과 서로 소인 자연수와 N과 서로 소인 자연수의 교집합이다. K 최소값은 L이다. 아마 이런 걸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상태 생각하기 매우 힘들잖아. 이제 이 정도 이 지경 되면 M, N 막 이따위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겠지. M이 2라고 해볼까? 그럼 홀수구나. N이 3이라고 해볼까?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수구나. 그죠? 그러면 홀수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뭐가 있죠? 어려운 얘기를 물어봤어요? 1, 5 맞아요? 네. 7도 있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AK, K의 최소값이 L이다. 그러면 6, A6라고 하면 이게 만들어지냐 라는 얘기인데 만들어집니까? 6과 서로소가 아닌 수? 5, 7 얼추 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유도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시도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M과 N이 서로서로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시도를 해봐야죠.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이래도 많이 되는가? 근데 이것도 사실 기억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래버리거든요.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2와 4의 최소공배수는 4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복잡 숫자를 해보실 것 같으면 하나만 해보고 동그라미 치지 말고 조금 더 극단적인 케이스. 너네가 2, 3을 고르면서 나는 지금 서로 소인 두 수를 골랐기 때문에 서로 소가 아닌 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라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냥 숫자로 판단하게끔 글을 복잡하게 줬잖아. 그럼 니네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말이 되게 쓰려고 존나 애를 쓸 거란 말이야. 출제하는 입장에서. 그럼 니네가 첫 번째로 떠올린 거 말고 나머지 얘가 아닌 다른 케이스 좀 해볼까? 이런 걸 좀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모든 보기를 다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시험이 몹시 필요하거든. 뒤쪽에 있는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14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2U예요. 12R의 자연수고 A는 258이고 B는 13579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와 A의 교집합이 C와 B의 교집합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O 같은 경우에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기 때문에 C와 A의 교집합에서 O가 걸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C에 O가 있으면 A에도 O가 있고 B에도 O가 있으니까 여기도 O가 있고 여기도 O가 있어서 포함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문제는 얘들이죠. 2나 8 같은 경우는 A에만 있고 B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C가 2나 8에 갔잖아요? 그럼 교집합에서 2나 8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포함관계를 만족할 수가 없죠. B랑 백날 교집합 결과 2나 8이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B에는 2나 8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C는 2와 8을 원소로 가질 수 없는 거죠. 이게 문제의 유일한 제한 조건입니다. 12R의 자연수는 총 8개가 있으니까 답은 2 8제곱 256개가 있겠네요. 2나 8만 안 쓰면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됐잖아. 자, 18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고요. A, B 나와 있습니다. 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A 합집합 X의 원소의 합이 B 합집합 X의 원소의 합보다 큰 집합의 수를 구하시오. 집합은 중복 원소를 표기하지 않거든요. 맞잖아. 만약에 X가 1, 3하고 2, 4가 다 없었어. 다 없어가지고 여기서 합집합을 하면서 1, 3도 들어오고 2, 4가 들어왔어. 그럼 바로 틀려요. 왜냐면 1, 4는 다 더해봐야 4고 2, 4는 다 더하면 6이기 때문에 얘의 원소의 합이 더 큰 게 원래 정상이잖아. 그러면 이걸 다 뚫고 A 합집합 X의 원소의 합이 B 합집합 X의 원소의 합보다 커졌다는 얘기는 합집합을 하면서 1과 3은 새로운 원소로서 합에 추가되었고 2와 4는 원래 있어서 추가가 안 된 효과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보고 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 이 부분을 보고 A의 원소는 X의 원소가 아닐수록 그 다음에 B의 원소는 X의 원소일수록 문제의 조건은 충족하기 좋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X가 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향을 보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뭘 해보고 싶냐면 물론 B의 원소가 전부 다 X의 원소이다 이게 제일 좋겠지만 그거보다 4는 너무 크잖아요. 지금 1, 3 다 더해봐야 이미 4란 말이에요. 1, 3이 전부 다 X의 원소가 아니어서 4가 추가됐어도 그죠?
4가 x의 원소가 아니어가지고 4가 추가돼 버리면 같아져 버린다고. 2연 별도로. 무슨 말이야? 이미 여기서 망했어요.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뭔 생각하고 싶냐면 4는 무조건 일단 x의 원소여야 될 것 같아요. 4가 x의 원소가 아닐 리는 없어요. 어려운 얘기냐? 4가 x의 원소가 아닌 순간 다른 거랑 상관없이 그냥 문제 요건이 다 깨져버려요. 왜냐면 1, 3 다 더해봐야 4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다 따져봐도 되는데 좀 약간 효율적으로 따져보자면 이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4가 x의 원소여야 되고 2는 x의 원소가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럼 2가 추가되겠지. 2가 추가됐으니까 그럼 이거 이기려면 a는 3이 추가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가 3은 반드시 x의 원소가 아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1조차도 x의 원소가 아니어도 되고 3이 x의 원소가 아니면서 1도 x의 원소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1이 x의 원소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이 둘 다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원소 4개가 기결정되었기 때문에 2의 4제곱 16개입니다. 얘도 2의 4제곱 16개죠.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가 더 널널한 케이스인데 2도 x의 원소고 4도 x의 원소여서 b를 백날 합집합해봐야 어차피 원소가 커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x는 1, 3을 둘 다 원소로 갖는 경우만 아니면 되죠. 왜냐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하면 되겠죠. 선택권을 준 척하고 둘 다 원소를 가지면 빼줘야죠. 나머지는 4개가 기 결정됐으니까 2의 4제곱 곱하면 되거든요. 48가지냐? 그래서 16 곱하기 2 더하기 48 하시면 돼요. 80까지가 되겠다.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분할이에요. 분할 참 센스 있게 잘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그냥 막 뭐 경우씩 다 나눠가지고 해도 답을 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런 풀이를 보고 나면 아 그러네. 내가 이거 1, 3 다 더해봐야 4니까 이 4 들어오는 순간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케이스를 소분류해서 답을 낼 수 있었는데 내가 생각이 좀 부족했구나. 이래가지고 나도 맞았네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발전을 못한 사람이. 알겠죠? 예. 알겠니?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풀이가 길어지더라도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문제집 풀 때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 볼 때는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시험 망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알았니? 22번 집합의 순서상에 계속 구하는 거네요. 건우야 이거 뭐지? 분할은 아니죠. 공집합이라고 하면 분할인데. 그죠? 이거는 바깥쪽에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XY의 합집합 바깥쪽과 전체 집합 사이에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X다. 그리고 이게 Y다. 얘가 X고 얘가 Y다. 그림 과정 보셔서 아시죠? 그리고 이거 전체가 사실은 A인 거지. 됐나요? 네. 그럼 실제로 원소가 위치할 수 있는 섹터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냥 동그랗게 해서 바깥쪽에 없다 X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네. 어떻게 하면 되냐?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 제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에 최소한 하나의 원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신나게 3에 5제곱 한 다음에 2에 5제곱 빼면 되겠죠. 그래서 243 마이너스 32. 그러니까 답은 211까지 되겠습니다. 2에 5제곱 빼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모두가 섹터 2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그걸 빼주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27번 26번이 있었어요? 없었지만 하겠습니다. 네. 26번 집합 S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PS 원소의 개수를 NS 그렇군요. 네.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NA는 6인 걸 알잖아요. 맞잖아. 예. 그러니까 얘를 써보려고 하면 PA는 뭐냐면 2의 6제곱이에요. 근데 PB를 못 쓰겠잖아. 지금 못 쓰겠잖아. 그럼 NB를 뭐 그냥 M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럼 이건 2의 M제곱이 되겠죠. 되니? 그 다음에 얘를 쓰려고 하면 겹치는 게 몇 개인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 교집합 B는 N이라고 해야지. 이러면 돼 그냥. 알겠지? 그럼 오른쪽은 뭐가 될 거냐면 2의 6 플러스 M 마이너스 N 이게 되겠죠. 일단 M, N은 자연수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 두 개를 더했더니 이게 결국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M은 N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2의 자연수 제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의 거듭 제곱과 2의 거듭 제곱을 더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공통인수 2의 몇 제곱 빼고 남은 애들을 더해서 써야 되잖아. 근데 그것조차 2의 거듭 제곱이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네. 그럼 M이 6이어야 될걸? 봤잖아. 하나 1 더하기 얼마 나와버려. 만약 M이 6이 아니잖아? 1 더하기 얼마가 나와버린다고. 1 더하기 2의 거듭제곱. 그럼 그거 합쳐봐야 2의 거듭제곱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M이 6이고 그렇다면 N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생각보다 쉽게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씨 어떡하지? 이거 못 쓰겠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못 푸는 거야. 딱 그 느낌이죠. 예. 근데 어차피 저식 쓰려면 이래들 일단 문자를 잡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 식을 쓰게 되면 맞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알겠죠? 27번 집합 M이 공집합이 아닐 때 FM을 M의 모든 원소의 곱이라고 하자. 여러분들 이 교재 풀면서 뭐지? 고쟁이 한번 풀었는데 실력이 1도 안 는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지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실력이 좀 늘었군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제대등급의 교재의 특징이 되게 다른 책에 없을 만한 문제를 찾으려고 졸라 애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겹치지 않습니다. 다른 책하고.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건 꼭 한번 봐주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고1 과정이 그렇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방학 중에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책의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실력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용도로 쓸 수 있죠. 겹치는 유형이 거의 없으니까 매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 또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문제 나오면 반갑다 친구야 말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푼단 말이야. 예, 그러면서 점점 생각을 덜 하게 되고 또 두뇌 성능이 하락하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저때등급 막 되게 여러 번 수업을 하지만 문제가 딱히 친숙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교재들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반복 횟수가 적다 이거죠. 집합 M이 공집합이 아닐 때 FM을 이런 것도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모든 원소의 곱이다. 그래, 다 곱하면 되는구나. 집합 AB가 공집합이 아닐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이거 당연히 참이겠죠. 두 집합이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호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진짜 부분집합이라면 작겠죠. 같을 수 없으니까 이건 고민할 여지가 없고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겹치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집합을 했을 때 겹치는 원소가 없으니까 다 각자 다른 원소를 들고 올 거 아니야. 걔를 다 곱하는 거랑 A 원소 다 곱한 거랑 B 원소 다 곱한 거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라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D가 자동으로 참이죠.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A와 A 여집합은 공집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똑같은 복입니다. 니은을 풀어놓고 디귿을 이러고 있으면 니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알겠죠? 네. 28번 집합 A, B의 원소가 실수이고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 B는 다음과 같고요. A의 원소합은 28이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은 49이다. 교집합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나 이거? 왜냐면 이 49를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 A의 원소의 합인 28에서 그치? B의 원소의 합은 뭐예요? 어차피 B의 원소라는 건 A에 있는 원소에다 A 더한 다음에 2분의 1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의 원소의 합을 구한 다음에 걔 2분의 1 한 거하고 그 다음에 2분의 A 5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 더하기 2분의 5A 이게 B의 원소의 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교집합의 원소는 2번 더해질 거 아니야? 교집합의 원소에 한 번 빼주면 되는데 빼라고 적어놨네. 마이너스 23. 이게 지금 49라는 얘기죠? 아주 쉬워요. 예. 그럼 2분의 5a가 얼마 나오니까? 30 나오니까 a는 10이다. 딱히 모를 이유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할게요. 내일 다음 평가 있으니까 준비 잘해보세요. 오래 걸리지 마. 수업 시간 뺏지 말라고. 알았어?